어둠이 깔린 서울의 골목,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한밤중 한 여성이 비를 맞으며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가죽 재킷은 이미 축축이 젖어 있었다. 그녀, 이서연, D15세, 은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눈앞에 네온사인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왜 내가 여기까지 와야 했지? 서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숨기고 싶은 두려움이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오랜 친구이자 첫사랑이었던 민지, D17세를 다시 만났다. 민지는 서연이 잊으려 애썼던 과거의 전부였다. 서연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과 커피 향으로 가득했고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김하영, 32세, 부드러운 웨이브 머리와 차분한 미소를 지닌 여성이었다. 하영은 서연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서연은 이유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비 많이 맞으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하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따뜻했고 서연은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다. 하영은 책을 덮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밤엔 따뜻한 차 한 잔이 최고죠. 제가 한 잔 사드릴까요? 서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낯선 사람과 이렇게 쉽게 대화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하지만 하영의 눈빛에는 어떤 강요도 판단도 없었다. 단지 조용한 이해가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왜 이 낯선 여성을 신뢰하게 되는지 알 수 없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하영은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지난 몇 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민지와의 첫사랑, 가족의 반대, 그리고 스스로를 잃어버린 시간들. 그녀는 말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다.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하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그 순간 서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카페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다. 서연은 하영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았다. 이 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하영은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와 갈망을 읽었다. 하영 자신도 비슷한 아픔을 겪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20대 초반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해 오랜 시간 방황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서연에게 작은 빛이 되고 싶었다. 서연 씨, 혹시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적 있나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지와의 추억이 여전히 날카롭게 박혀 있었다. 민지는 서연이 사랑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지만 그 사랑은 가족의 반대와 민지의 망설임으로 끝났다. 하영은 서연의 침묵을 존중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도 한때는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말해줬죠. 사랑은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다고. 서연은 하영의 말을 곱씹으며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지와의 재회로 흔들렸지만 하영과의 이 짧은 대화가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하영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카페를 나섰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져 있었다. 하영의 따뜻한 미소가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하영과 다시 만났다. 이번엔 한강공원이었다. 가을의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영은 서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책 속에서 위안을 찾았고 도서관에서 일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삶의 낙이었다.
서연 씨는 어떤 사람이고 싶나요? 하영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늘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연인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기서연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하영은 서연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저도 그 질문에 답하려고 몇 년이 걸렸으니까. 그 순간 서연은 하영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민지와의 아픔이 아직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영과 민지로 가득했다. 두 사람, 두 가지 감정, 두 개의 길.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하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영 씨, 고마워요. 오늘 정말 따뜻했어요. 하영의 답장은 빠르게 왔다. 서연 씨,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연락해요. 저 여기 있을게요. 서연은 전화기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알았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하영과 자주 만나며 점점 더 그녀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영은 서연이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는 여전히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 드리워져 있었다. 한편 민지는 서연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다. 서연아, 우리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다. 민지는 여전히 서연의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다. 서연은 민지와의 만남을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을 잡았다. 그들은 홍대 근처의 작은 바에서 만났다. 민지는 예전보다 성숙해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그때 너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민지가 말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렸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하영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다. 민지야, 우리 너무 멀리 왔어.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하영에게 전화했다. 하영 씨, 저 오늘 민지를 만났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하영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서연 씨, 마음이 아플 때는 그 아픔을 껴안아야 해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영의 말은 서연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하영과의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며칠 후, 서연은 하영과 함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영은 서연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눴다. 책 속의 문장들은 서연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특히 하영이 읽어준 한 구절이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다. 사랑은 때론 아픔을 동반하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 어때요? 하영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서연은 그 문장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두 사람은 도서관을 나와 한강으로 향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하영의 손을 잡은 서연의 마음은 따뜻했다. 하영 씨, 저 당신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영은 미소로 답하며 서연의 손을 더 꼭 잡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연의 가족이 그녀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서 집안은 혼란에 빠졌다. 서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서연아, 이건 우리 집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 서연은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하영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영은 서연을 꼭 안으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가족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 순간 서연은 하영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과 두려움을 마주하며 하영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서연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머니의 차가운 말과 아버지의 침묵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하영은 그녀의 곁을 지켰다. 하영은 서연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혁명이다. 이 문장, 서연 씨에게 주고 싶어요. 하영의 메모를 읽으며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하영의 따뜻함이 자신을 치유하고 있음을 느꼈다. 한편 민지는 서연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다. 서연아, 나 아직도 너를 잊을 수 없어. 민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서연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다. 민지는 그녀의 과거였고 하영은 그녀의 현재였다. 서연은 하영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 씨, 마음이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는 거예요. 하영의 말은 서연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며칠 후, 서연은 하영과 함께 부산으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바다를 보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하영은 자신의 어린 시절,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스스로를 받아들이기까지의 여정을 서연에게 털어놓았다. 저도 오랫동안 저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고 나서야 알았죠. 사랑은 나를 구원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하영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별을 바라보며 손을 잡았다. 서연은 하영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마음이 녹아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알았다. 하영과의 이 순간이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후 서연은 또 다른 시련을 마주했다. 그녀의 오빠가 그녀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가족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그녀를 비난했다. 서연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오빠의 말은 서연의 가슴을 찢었다. 서연은 하영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하영의 품에서 울며 말했다. 하영 씨, 제가 잘못된 걸까요? 하영은 서연을 꼭 안으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잘못된 게 없어요. 당신은 당신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하영의 말은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가족과 마주할 용기를 내기로 했다. 서연은 가족과의 대화를 준비했다. 그녀는 하영의 도움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엄마, 저는 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영 씨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서연의 진심이 담긴 말에 결국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엄마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어머니의 말은 서연에게 희망을 주었다. 한편 민지는 서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서연아, 너를 사랑했지만 이제 너를 놓아줄게. 행복해의 편지를 읽으며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민지와의 사랑은 그녀의 첫 번째 여정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하영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다. 서연은 하영과 함께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고 책을 읽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일상을 채워갔다. 하영은 서연에게 새로운 책을 추천하며 말했다. 이 책, 우리 이야기 같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구원하는 이야기. 서연은 하영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서연과 하영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웠다. 서연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하영의 손을 잡으며 용기를 냈다. 하영 씨, 당신이 있으면 저 무섭지 않아요. 하영은 서연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우리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그들의 사랑은 작지만 강한 불꽃처럼 타올랐다. 서연과 하영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성장했다. 서연은 하영의 도움으로 자신의 꿈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다는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렸다. 하영은 서연의 꿈을 응원하며 그녀에게 카메라를 선물했다. 서연 씨,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담아봐요. 하영의 말에 서연은 감동받았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서울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한편 서연의 가족은 점차 그녀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어머니는 서연과 하영을 집으로 초대했고 어색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함께했다. 서연은 어머니의 노력에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엄마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 행복한 모습 보면 그걸로 됐어. 어머니의 말은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서연의 사진작가 활동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정체성을 둘러싼 악플이 쏟아졌다. 이런 사람이 사진작가라니 부끄럽다. 익명의 댓글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하영은 서연을 위로하며 말했다. 서연 씨,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영의 말은 서연에게 용기를 주었다. 서연은 자신의 사진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기로 했다. 그녀는 하영과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여정을 사진으로 표현했다. 그 사진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점차 그녀의 작업은 인정받기 시작했다. 서연의 첫 사진전이 열렸다. 전시회장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서연의 사진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영은 서연의 곁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응원했다. 서연 씨, 당신 대단해요. 하영이 속삭였다. 서연은 하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영 씨,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전시회 마지막 날, 서연은 하영에게 특별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건 두 사람이 한강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건 우리 이야기야, 서연이 말했다. 하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을 끌어안았다. 서연의 사진전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는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영과 서연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를 치유했다. 1년 후, 서연과 하영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책과 사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이제 당당한 사진작가로 자리 잡았고, 하영은 여전히 도서관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한가을 날,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은 손을 잡고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걸었다. 하영 씨, 당신이 내 인생의 발라드예요. 서연이 말했다. 하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서연 씨, 우리 함께 이 화음을 계속 맞춰가요.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을 치유하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카메라를 들고 하영의 미소를 담았다. 그 사진은 그들의 여정을 그리고 사랑의 힘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었다.